예, 약속드린 그 시간이 11시였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속한 시간이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천과학고에 대한 주제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준비한 기자회견문 읽어드리고 그리고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천과학고 약인가 독인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행사장을 갈 때마다 김경희 이천시장의 인사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과학고 이천 유치였는데요. 과학고를 이천에 유치하면 이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김경희 이천시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과학고를 이천에 유치했으니까 박수를 보내주면 좋겠다 하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김경희 시장과 생각이 다릅니다. 극소수의 이천 학생을 위해서 이천시가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주고 또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하는 과학고의 이천 유치에 반대합니다.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이 학교도 지어주고 또 국비로 과학고 운영비를 100% 지원한다고 하면 과학고 이천 유치를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치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행정 영역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정치와 행정이 바로 공평하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고 이천 유치의 근본적 문제는 바로 극소수의 특정 시민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이천 학생을 위해서 이천시가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주고 또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천의 거의 모든 학생들은 과학고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이천시가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고 이천 유치는 그 시작과 취지가 정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묻지마시 과학고 이천 유치를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실한 법률 검토로 인해서 법적 장애 요인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장애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 낭비가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고 이천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변경 문제입니다. 이천시가 24년 8월 과학고 이천 유치 활동을 시작할 당시 학교 위치는 정일동 일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른 곳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천시는 분명하게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변경된 부발은 마음리 그 위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일동 일대 사유지를 이천시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교육청에 기부 체납할 계획으로 유치 신청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나중에 밝혀져서 최근에야 부랴부랴 우리 부발은 마음리에 있는 시유지로 학교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발은 마음리 서입역사관 아래 서희테마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새로 지을 과학고 운동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천시가 과학고를 지으려고 하는 그 위치에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는데 그런 곳에 과학고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이 동의할 리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학부모들은 아무리 과학고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곳에
학교를 세운다면 그 학교에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학고 유치 경쟁을 했던 다른 지자체가 공정한 경쟁을 근거로 해서 학교 위치 변경 불허를 교육청에 요구한다고 할 때 교육청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혹시 과학고의 이천 유치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이천시 자료를 보면 부발은 마음리에 있는 시유지를 교육청에 5년 단위로 임대하고 또 5년마다 갱신해서 과학고 학교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임대 기간을 5년으로 해서는 학교시설이 영구시설물이니까 그것을 설치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부지 매입 그리고 학교 건립 비용 부담의 법적 장애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학교 용지를 이천시가 직접 확보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천시가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학교 시설을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하는 것은 또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교육청 역시 스스로 자기의 비용으로 학교 용지를 매입해서 학교 시설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천시는 어떠한 계획을,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만약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과학고 이천 유치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는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지 매입 비용, 학교 건립 비용, 그리고 학교 운영비 부담 주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시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매입도 교육청의 권한이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근거 없이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도 없고 재산을 출연할 수도 없습니다. 이천시가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협의할 때 학교부지 매입 비용 및 학교시설 건립 비용은 도교육청과 이천시 중에서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매년 소요되는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도 이천시가 부담하기로 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께서도 이천시가 어떠한 부담을 안고 과학고를 이천에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이천시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진행 중인 이천과학고 타당성 조사 과정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이천과학고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과학고 건립에 투입되는 이천시 예산과 또 해마다 투입되는 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을 시민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타당성 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천과학고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대 의사가 많이 있다면 김경희 시장은 과학고 이천 유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천과학고 유치가 이천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고를 졸업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과학고에 입학하는 학생은 많아봐야 1년에 한두 명에 불과할 거다. 그리고 과학고는 100%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못 된다. 그리고 학교 부지 비용과 학교 건립 비용이 1,100억 원이 훨씬 넘고 해마다 40억 원의 학교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천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고 또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천시 예산을 쓰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과학고 학생들은 100% 기숙사 생활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또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명의 이천시 학생들이 이천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천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되는 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 결론입니다. 투명하고 솔직한 행정만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2일 불교부 단체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김경희 시장에게 시민들 앞에서 보통요구세의 진실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공개 토론을 하겠다 말겠다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기자회견 때 제가 기자분들과 시민들 앞에서 드린 말씀을 김경희 시장께서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의 주인인 이천 시민들께 투명하고 솔직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권한은 본래 시민들의 권한입니다. 잠시 시민들로부터 그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시장은 시민들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뜻에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김경희 시장께서 과학고 이천 유치를 여기서 멈추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학고 이천 유치를 위한 노력과 그 예산을 이천에 있는 많은 학교와 이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이천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희 시장님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그 취재요청 들어오는데 지금 이천시 박준하구에서 취재요청 들어왔어요. 지금 네이버 같은데. 네. 그럼 이천시 현직 지금 의원이라는 걸 박준하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번 취재요청 한다는 것 자체도 본인이 의원이면 의원으로서 역할을 본인이 직접 뭐 의회에서 하실 만한 그런 영향들이 있으시잖아요. 기회도 있으시고. 근데 그걸 굳이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좀 잘못됐다고 아까 본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우선 미처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뭐 기자님들도 아실 텐데 박준하 시의원은 내년 이제 지방선거 준비는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이천시장 선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합류해서 함께 캠프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그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그 시기인데 예, 또 지금처럼 이제 시장 후보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로부터 또 시작된 거라 그런 점을 사과드리고요. 지금 시의원인 신분을 생각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시고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도 어쨌든 그 교통경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개토론 쌓아서 서로 진실을 밝히자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크게 답변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저께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게 SNS에 많이 올라오고 알려지면서 지금 이거에 대한 거를 반박 SNS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받고 필요하다. 괜히 뭐 12월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사실 몰고 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후 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나가고 계신지. 예, 그 지난번 보통요구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취지와 같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시민사회에서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시민사회에 끼어있는 분들은 많이 이미 말씀들 하고 계시는 내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입장 밝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현실상입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지금 주신 이 지적하신 7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의문이긴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엄태균 전 시장께서 현직의 시장이라시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해법을 갖고 계신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미 저는 여기에 쓴 것처럼
제가 현직 시장이라면 이걸 추진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같은 예산을 써도 보다 많은 그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특히 그 이천 시민들에 써야 되는 그 이천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예산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혜택받는 시민들이 아주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반대하는 입장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이어받는다고 하면 시민들 여론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그때라도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거가 이천 시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 기사를 작성할 때 엄태준 전 시장님께서는 반대하신다니까 써도 그렇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그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유재산법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기 한 것처럼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증일동 일대 그 사유지였었잖아요. 그 부분을 시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기부채널을 받든지 소유권 취득해서 그거를 교육청에 제공하고 거기다 학교 지을 계획이었는데 그게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시유지를 찾아서 그 시유지를 무상 사용을 통해서 학교를 지어보겠다고 했던 거고요. 다만 글쎄 그것도 법률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같은 연구시설물을 지으려면 기부채납하든지 굉장히 장기간의 임대가 필요한데 5년간의 임대 계약을 하고 물론 갱신한다고 하지만 5년간의 계약 통해서 임대 계약을 통해서 거기다 학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애초에 위치 변경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 부분에 대한 법령 해석이 부실했고 또 부득이 선택지를 도발해 있는 마음대로 했지만 그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거기서도 역시 임대 기간에 어떤 그 연구시설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천과학고 유치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지역에 있는 이제 학부모들이랑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고 커뮤니티에 이 이천과학고 유치가 득이 안 된다라는 거를 과학고 출신 분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글을 많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 단위로 공유가 되고 이천 내에서는 공유가 안 돼서 아마 기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부산에서 특수목적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고 유치가 이천에 하등의 득이 안 되고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들의 그 경력 한 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진행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시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게 시민 동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명받고 이런 게 있었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면사무소 직원들이 서명서 들고 와가지고 80대, 90대 할머니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이게 이천 주민들이 굉장히 과학고 유치에 동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학부모도 일반 학부모들은 과학고의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리고 7, 80, 90대 노인분들이 이천 과학고가 뭔지도 모르는데 와서 서명 받고 사진 찍어 가서 그걸 경기도에 제출을 해서 이게 성사가 된 것 같은데 과학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도 그렇고 특수목적고를 이제 졸업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이천 과학고에 들어가는 이 예산을 지금 이천 학생들의 학업 수준도 굉장히 낮고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낮고 이천 내에 입시 전문 학원 하나 없는 제대로 된 학원 하나 없는데 이게 과학고를
유치를 해서 정치인들 자기네들 이미지 만드는 그거 용도로 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앞으로 과학부에 들어갈 매년 들어갈 수십억, 40억씩 되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치 노름에 시민들을 사용하는지 정말 개탄스럽고요. 그리고 기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왜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냐. 저는 기자님들이 그건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생업에 이제 종사하기 때문에 이런 기자회견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중간에서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내용이 시민들에게, 이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천시에서는 이천과학부 유치를 반드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돈 먹는 함합니다. 이천과학부 학생들은 학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는데 과학부를 이천에 유치를 해서 통전탑 옆에 설치를 해서 무슨 득을 보겠다고 이거를 지금 유치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을 많이 해서 그런데 과학고 출신들끼리도 서열이 있습니다. 서울과학고, 민사고, 지방에 있는 과학고 출신들끼리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시골에 있는 과학고 출신들은 서열에서도 밀리고 그렇게 입지를 그렇게 탄탄하게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천 학생들 단 한 명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과학부를 시 예산을 수백억을 들여서 앞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김경희 시장이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자기 표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당장 중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사실 이 과학고나 특목고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나서야 됩니다. 사실 그 출발점 자체에 대해서도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이 세금을 쓰는 영역이잖아요, 행정은.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전략적으로 하더라도 아주 적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사실 그 정도는 포화됐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자기 돈으로, 자기 예산으로 이것을 지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치인 입장에서는 선거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자체 예산을 거기서 넣어서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이렇게 공고문, 이번에 그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예비 지정 공모계획 공고문을 보는 건데요. 그때 교육감인 인태희 교육감이 여러 내용들을 썼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과학고 신규 지정 추진 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예산을 넣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본적인 것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여론의 향방이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설이든 전환이든 기초자치단체 부지와 건물 등 기부채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좀 엄밀하게 법적 검토를 다 해라. 이렇게까지 단서를 달아가지고 공고문을 다 실어놓은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일반 여론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쪽으로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도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선출직을 꿈꾸는 그러한 현직 시장들 입장에서 재선에 도전하거나 삼선에 도전할 때는 이 부분이 거기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 이번에 그 도전의 경우에는 제가 들었을 때는 출발도 늦었지만 사실 재반 여건이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리한 여건에서 이것이 되었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거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제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지자체를 꺾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들한테 그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아마도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그 타당성 용역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이천시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는 시민운동을 해서라도 또 타당성 용역 조사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만약 부실하게 진행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막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몇 번 하려고. 제가 지금 이 커뮤니티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자님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과학고 유치를 반대했던 특수목적고 출신의 이천 시민들이 이건에 대해서 이천시청, 그다음에 교육청, 그리고 뭐 교육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이 설마 되겠어? 이천이 설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이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3년 전부터 준비한 지자체도 있고, 그런데 이천이 유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유치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답변을 받고, 그 당시에 과학고 반대하던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혈세로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꼴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천시에서는 버젓이 수백 개의 현수막을 붙여가면서 이천 과학고가 유치되면 뭐 SK 하이닉스가 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고 거짓된 그런 홍보를 하는지, 저는 이거를 지역 시민들도 그렇지만 기자님들이 이걸 면밀하게 파셔서 그 내용을 조금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커뮤니티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거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그러면 어쨌든 시는 당연히 이걸 해결을 추진할 것이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처음에 진행된 것도 당시에 그걸로 점수를 따지면 평가 점수에서 제일 높은 점수였을 때 제가 확인한 건데, 근데 뭐 아까 얘기하신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했다는데, 이천시 주체기자 입장에서는 각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자체들이 전부 다 노력들을 해서 과학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저는 준비관들은 늦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노력을 해서 받아왔다는 부분이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아왔다는 게 문제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진흥동에서 처음에는 저쪽 송정포까지 갔다가 거기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신흥도로 평양산에서 가는 걸로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이제 행동이 어떻게 이걸 이제 말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시민운동을 이제 학교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너무나 용역 과정이잖아요. 사업부터 지금까지. 물론 용역 과정에서 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지금 시민운동 어떤 식으로 연구하실 건지. 예. 김경희 시장님은 이 과학과 이천 유치를 어떻게든 달성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요인들은 최소화시키거나 제공을 하지 않겠죠. 사실 2단계까지가 된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예. 저희는 어떻게든 여론들을 수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고 팩트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별도로 이천시와는 별개로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천시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지만 이천 시민사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를 때에는 거기
자체 내에서 팩트 체크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크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천시의 그러한 기대나 바람에도 불구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결국 시민들의 대부분의 그 뜻들이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일단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반 시민사회에 좀 많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 예, 그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취재원도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천 시민들의 뜻에 따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